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순열 단원의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순열 단원에 굉장히 많은 개념을 배웠어요. 그냥 순열,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원순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칭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됩니다. 확 구별이 돼요. 원순열은 뭐 원형 모양의 탁자가 나오건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탁자가 나오고 이렇게 다 구별이 되는데 그 원순열 나머지 내용들은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각각의 개념들이 이해가 확 되는 수험생들은 이번 단원이 그냥 풀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머릿속에 혼동이 돼요. 이게 원순열인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중복 순열인지 아니면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건지 혼동이 되는 수험생들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론적인 공식이나 뭐 이론 같은 건 전부 다 설명했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면은 계속 새로운 문제 나올 때마다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뭐 미적분 같은 과목이나 우리 수학 2에서 배우는 또 역시 미적분 같은 거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서 이해가 안 가서 틀린다기보다는 문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카운트를 하는데 뭔가 쉽게 카운트 잘 안 되는 거야. 쉽게 잘 안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복해서 세거나 빠지거나 이러면서 답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시고요. 크게 중요한 테크닉은 케이스 나누기, 그 다음에 여사건으로 풀기,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의 법칙부터 시작된 모든 순열 조합 부분에 사용하는 공통적인 테크닉이고요. 거기에 이제 순열을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그냥 순열, 원순열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편 문제가 10번까지 있는데 기본편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두 숫자의 차가 2인 쌍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하고 4가 이웃하면은 뭐 그 뒤에 1이 있건 3이 있건 어쨌든 2하고 4가 있으면 이웃하는 두 쌍의 차가 2인 쌍이 있는 경우잖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뭐지? 이웃하는 항의 차가 2인 거. 1, 2, 3, 4. 1, 2, 3, 4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 1, 1이니까 이웃하는 항이 차가 2가 되는 거 없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1, 3, 2, 4 같은 경우는 이웃하는 항차가 2인 게 두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되는 것의 개수가 두 쌍이 이웃해도 되고 한 쌍만 이웃하는 한 쌍의 차가 2인 게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웃하는 두 쌍의 차가 2인 게 없는 거 이것만 셀 수 있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우면 이게 4팩토리얼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이 24가지입니다. 근데 그 24가지 중에서 이웃하는 두 쌍의 차가 2인 게 없는 거. 그럼 무슨 말이야? 1하고 3이 이웃하는 항의 차가 2가 되는 거죠. 또 2하고 4가 이웃하는 숫자의 차가 2가 되는 건데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하고 3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2하고 4 사이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방법은 1, 2, 3, 4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 될까? 1하고 3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2하고 4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1, 3, 2, 4가 있으면 이 사이에 서로 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거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 2, 1, 4 2하고 3 자리 바꾸는 거 또는 2하고 4 자리 바꾸려면 1, 4, 3, 2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은 이웃하는 숫자가 차가 2가 되는 게 없는 것들. 알겠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당연히. 2하고 4가 앞에 있고요. 1하고 3이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이웃하는 숫자가 차가 2가 되는 게 없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자리 바꿀 수 있고요. 이거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역시 또 4가지가 되어서 더하면은 8가지가 뭡니까? 이웃하는 숫자의 차가 2가 아닌 거. 따라 정답은 24에서 8을 빼게 되면은 16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순열과 조합 같은 문제들은요.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언급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사고하기를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잘 발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카운트하면 돼요. 직접 카운트. 무슨 말입니까? 이웃하는 두 쌍의 차가 2인 게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보세요. 2하고 3이 이웃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1, 3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건 이웃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3팩토리얼.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잘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12가지 나옵니다. 12가지. 그러니까 1하고 3이건 3하고 1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2하고 4가 한 덩어리 상관없잖아요. 나머지 또 숫자 2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방법은 3팩토리얼 곱하기 2, 4 자리 바꾸는 2가지 하면 24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1, 3, 2, 4랑 또 2, 4, 1, 3이 여기랑 여기랑 전부 다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 3이 한 덩어리고 2, 4가 한 덩어리인 게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셔야 되는데 1, 3은 자리 바꿀 수 있네? 2가지. 2, 4도 자리 바꿀 수 있네? 2가지. 그리고 요거 2개가 서로 또 자리 바꿀 수가 있죠? 네, 2, 4, 1, 3 이런 식으로 역시 2가지. 해서 구하면 8가지가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으므로 12가지예요. 정답은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8 하면 16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됐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익혀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 중에 하나 있는 문제인데, 문자 ABC에서 중복 허락하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다. AAB처럼 A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수신이 불가능할 때 수신 가능한 단어.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 순열이지요. 그래서 문자를 3개를 뽑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경우 A, B, C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3가지 총 27가지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기. 전송 불가능한 게 있대. 그러니까 A가 연속되는 거.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연속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A, A, 땡. 이 땡에는 A 들어가도 되고, B 들어가도 되고, C 들어가도 되고, 3가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근데 AAA는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죠. 따라서 3 더하기 3 마이너스 1 해야지만이 전송 불가능한 개수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되어서 정답은 19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이거 곱하기가 아니네. 미안해. 이게 뭐야 이거 덧셈을 잘해야지. 그지? 3 더하기 3 마이너스 1은 5지? 5. 22가지. 됐습니까? 다음. 2-3번. 모스부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사실 모스부호를 쓸 일이 별로 없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문자 뭐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이제 모스부호. 특히나 뭐 등대, 뭐 해안가의 부두 같은 데서 이렇게 배가 막 오면은 한밤중에 그 멀리 있는 배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항구가 되게 뭐 복잡해서 지금 배가 들어오기 힘드니까 잠깐 이 근처에 대기하십시오. 뭐 이런 신호 같은 거 보내고 싶을 때 뭐 지금 같은 경우 무전이라도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또 있기 훨씬 전의 시대에는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뭐 헤드라이트 같은 걸로 깜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것들을 A부터 G까지를 쫙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깜빡 이걸 활용해서 이제 부호를 만들려고 할 때 한번 해볼까요? 부호를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 2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땅 하고 만들 수 있는 부호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4가지 부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 2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만약에 부호를 하나, 둘, 3개를 만들면은 총 몇 가지 가능할까요? 8가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기호를 몇 개까지 사용하면은 50가지 부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호를 1개 사용하면 2가지 부호 만들 수 있겠죠? 부호를 2개 사용하면 4가지 부호 만들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부호를 3개 사용하면요 8가지, 4개는 16가지, 5개는 32가지, 6개는 64가지. 이 말 알겠니? 그럼 50개의 부호를 만들려면은 64가지 부호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 n은 6 써버리면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말인 거야. 길이가 6인, 자 알겠니? 길이가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으로 만들 수 있는 부호는 분명히 64개가 맞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한 몇 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부호를 6개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는 64가지가 아닙니다. 부호를 6개 이하로 사용한다는 뜻은 6개도 있고요. 5개도 있고요. 4개도 있고요. 3개도 있고요. 2개도 있고요. 1개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부호를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 2가지도 사실은 표현할 수가 있고 이 4가지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총 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좋아. 50개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싹 합하면 50이 넘잖아 이미. 이렇게 더하면 20, 30, 60이니까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62가지 부호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이 5가 되면 충분합니다. 조금 약간 뭐랄까 독특한 내용인데 과거 역시 고3, 모의고사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4번 0, 1, 1, 1, 2, 2, 3 딱 보는 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느낌이 듭니까? 좋아.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들 수 있는 7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이거는 순열의 느낌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순열은 맞지. 순서를 배열하니까.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이 0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숫자가 1, 2, 3밖에 못 들어가. 근데 그렇게 세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걸다가 모두 다른 숫자 7개라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는 0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의 숫자를 배열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뭐야? 0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7개의 숫자면은 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뭐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지 그래서 1, 2, 1, 1, 0, 2, 3 뭐 이런 숫자가 치면은 요 1끼리 자리를 바꾸는 만큼 사실 중복해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2끼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1끼리 자리를 바꾸는 2끼리 자리를 바꾸는. 그래서 이 값은 3팩토리얼 이렇게 없앨 수가 있고요. 2도 이렇게 없애면 값이 2가 되고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값은 360입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짝수는 몇 개입니까? 짝수 구하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 숫자만 중요한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일 마지막 것도 지금 짝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0이거나 2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하기보다는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숫자가 쫙 있으면 제일 마지막이 0으로 끝나는 경우, 숫자가 쫙 있으면 제일 마지막이 2로 끝나는 경우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0으로 끝나면 이 앞에는 111, 2, 2, 3을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끝자리가 2가 되면은 이 제일 처음은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거 갖다 그냥 6팩토리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여기다가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도 안 되니까. 그럼 남아 있는 숫자가 뭐예요? 111, 2, 3,
0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2를 이렇게 써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던 이게 5가지. 그 다음에는 5, 4, 3, 2, 1. 5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5팩토리얼인 거야. 제일 처음에 0이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나누기 111만 나누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 알겠습니까? 아니 쌤 이거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2가 고정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요거는 그냥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숫자를 배열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요 값은 6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게 120에서 60이고요. 여기는 5팩토리얼 3팩토리얼 값은 5, 4, 20. 20에다 5 곱하니까 100이 5, 4, 20에다가 100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정답은 1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홀수번째에 있는 7자리 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뭔 소리지? 홀수가 홀수번째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요. 홀수는 2하고 3이 홀수니까 뭐 이런 거네,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는 지금 1, 1, 1, 3을 배열하는 겁니다. 홀수가 홀수번째. 그 다음에 요거에는 0, 2, 2를 배열하는 건데 어차피 제일 처음에 0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홀수를 먼저 배열해 볼까? 1, 1, 1, 3을 요 4개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0, 2, 2를 여기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동시에 배열하니까 곱해서 계산하면 없애고 없애니까 정답은 24에서 나누니까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짝수번째, 홀수번째 나눠서 구한 거죠. 이 경우는 그나마 어렵지 않은 이유가 0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순열과제 이렇게 쉬운 형태의 문항들은요, 그냥 각각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뭐 합의법칙, 고의법칙을 구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들. 뒤에 실력법 문제 풀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막 케이스 나누고 여사건으로 구하고 어쨌든 그 모든 형태를 쌤이 다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다음. 문자 배열하는 문제도 역시 순열조합 문제에서 종종 봤었죠. FRIEND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I는 2보다 앞자리에 오고, 그러니까 I하고 2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떤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I가 2보다 앞자리에 오고요. D하고 F는 홀수번째 자리에 온대요.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치면은 홀수니까 여기 중에서 D하고 F가 오는 겁니다. 그럼 좋아. D하고 F를 먼저 배열해 볼까요? D부터 배열하면은 D가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 가능하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F를 배열하면요. 여기서 들어간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가 뭐 F, R, I. F는 써먹었군요. 쏘리. D하고 F. D하고 F는 그냥 제외하고 R, I, E, N 이렇게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4팩토리얼 하시면 되는데 무슨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I는 2보다 앞자리에 와야 된대요. 근데 이런 느낌 알겠어요? 이걸 배열하다 보면은 I가 2보다 앞에 올 수도 있지만 I가 2보다 뒤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이 4팩토리얼 중에서 절반은 I가 2보다 앞에 있고 절반은 I가 2보다 뒤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72개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이다. 사실은 그렇다. 왜 그러냐면 봐봐. R, I, E, N을 배열했을 때 I가 2보다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R, 동글, N 이라고 하는 4개 문자, R, O, O, N이라고 하는 문자를 배열해볼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막 배열했어. 그러면 이걸 배열한 다음에 중간에 동글동글이 2개가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동글에는 I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 동글에는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R 동글동글 N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또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I하고 2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I가 더 앞에 있는 것들이 반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한 설명이나 답이나
해설 같은 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순열과 조합 부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은 모르는 거 먼저 배워야 돼. 뭐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뭐고 뭐 같은 거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개념학습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때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저게 왜 같은 것인 순열인가? 나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I가 앞에 있거나 E가 앞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차피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풀면 안 됩니까? 그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문제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쌓아 나가면은 분명히 확률과 통계는 어느 순간 명확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상자 9개가 있다. 이 상자를 위에서부터 한 개씩 트럭으로 옮기는 방법을 구하십시오. 이 말인 거니까. 뭐 이 상자가 있으면 상자가 엄청 큰 거야. 사람 몸보다 큰 거야. 그럼 어떤 집게 같은 걸로 잡아서 트럭에 옮기고 잡아서 트럭에 옮기고 이걸 안 하고 또 이걸 잡아서 트럭에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겼을 때 옮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절대로 이거나 이거를 먼저 옮길 수 없죠. 무조건 제일 위에 것부터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옮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셋 중에 하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옮겼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건데, 이런 굉장히 낯선 상황의 시험이 나오면 당황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일단은, 문제를 이해했니? 문제를 이해했으면,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 하나를 떠올려 봐. 이게 무슨 개념과 관계가 있을까? 순열일까? 뭐 조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조합일까?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어떤 것일까? 순열이면 무슨 순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가지고 이 9개의 상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뽑는 방법이니까 뭐 처음에는 9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뽑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열이나 그냥 조합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가 첫 번째 줄이야. 얘가 두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이야. 첫 번째 줄에는 상자가 2개가 있고요. 여기 상자가 3개가 있고요. 여기 상자가 4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상자를 픽업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줄만 선택할 수 있지 상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상자를 무조건 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 1, 2, 3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똑같아요. 1은 2개, 2는 3개, 3은 4개.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1이 선택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상자를 끄집어내는 거야. 3이 선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배열하면서 배열하다 보면 1, 3, 3, 2, 1, 2, 2, 3, 3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줄 상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상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상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상자 이렇게 무조건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이 다르면 이 상자를 갖다가 트럭으로 옮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서 같은 것인 순열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9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같은 것인 순열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경험, 그 방법 요거를 강의 시간에 익혀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고3 수능에 나왔던 길찾기 문제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B까지 가는데 그때 C하고 D를 거치지 않아야 된대. 여기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치면 안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단 같은 지나왔던 길은 다시 가지 않고요. 최단 거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그치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여기로는 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인가 봤더니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이 세 칸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가는 거야 지금. P라고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놓겠습니다.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 다음에 Q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여기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해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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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정답은 24가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쌤이 푸는 방법대로 꼭 풀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쌤이 합의 법칙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얘가 하는 방법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이렇게 가거나 가니까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근데 여기를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또 보세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 몇 가지냐면은 또 네 가지야. 이렇게 가는 방법은요 역시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단거리. 그죠? 여기 가는 방법은요 역시 네 가지야. 왜? 여기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거 더하니까 8가지. 여기는요 이거 더하니까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방법 역시 12가지야. 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는요 역시 12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요 역시 12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하게 되는 정답은 여기가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덧셈을 많이 하면 계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지점 잡아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뒤에 가서 배우는 조합을 통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2-8번. 역시 길찾기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B로, 을은 B에서 A로 최단 거리를 선택해서 갈 때 서로 만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만나지 않고. 이런 거냐면 A가 뭐 이렇게 가면은 B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만나는 거죠. 네. 쌤, B가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가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봐봐요. 한 칸 가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칸 가면 얘는 B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A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칸은요. 여기서 A는 이렇게 가고요. B는 이렇게 가고요. 네 번째는요. B는 이렇게 가고요. A는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만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총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움직이는 거니까 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만나게 되면 무조건 몇 칸 이동할 때 만나야 됩니까? 당연히 3칸 이동할 때 만나야 돼요. 왜냐면 두 점이 6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3칸 가고 얘가 3칸 가면은 분명히 중간 지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3칸 이동해서 만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점을 물어봤는데 거꾸로 만나는 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만나는 점 구해보면 A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B도 여기서 이렇게 오면 만나는 겁니다. 또는 A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B도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만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A가 만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네 점 아니면 이 A, B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길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이걸 P라고 놓고요. 여기 Q라고 놓고 이걸 R, 여기는 S라고 하면은 P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A는 무조건 P로 가서 P에서 B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그때 B는 B에서 P로 가고 P에서 A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니까 한 가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에서 만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한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Q에서 만나는 경우는 A는 Q로 가서 Q에서 B로 가야 돼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 다음 Q에서 R로 가야 되니까 다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게 A가 가는 겁니다. 그럼 B는 어떻게 가냐면은 B는 여기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A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Q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것도. 3팩토리얼 곱하기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Q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3은 9, 3, 3은 9 하니까 81가지.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뭐 R에서 다시 또 B로 가는 경우 동일하게 R에서 만나는 경우도 81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싹 더하니까 2에서 160이니까 164가지가 뭐예요? 답이 아니라
이 164가지가 만나는 경우의 수야. 안 만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A에서 그냥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이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는 값이 2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B에서 A로 가는 몇 가지입니까? 역시 20가지야. 그러면 A, B가 동시에 움직이면 총 4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A가 가는 방법 200가지, 20가지, B에서 A로 오는 방법 또 20가지. 동시에 한 쌍으로 보면은 400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만나는 경우가 164가지가 나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36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니? 좋아요. 다음 2-9번. 네. 어른 3명, 어린이 6명이 원탁이 아니니까 원순열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원순열이 오히려 풀만해요. 어른 3명, 어린이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별하십시오. 총 9명이 9명. 그죠? 9명. 어른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풉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낀 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3명 있으니까 일단은 어린이 6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이 안에 어린이 6명을 배열해 볼까요? 그럼 당연히 6-1 팩토리얼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순열 문제 6-1 팩토리얼.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어른 3명을 여기 중에 낀 거 넣은 다음에 적당히 자리를 갖다가 움직이면은 어른끼리는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 이웃하는 문제는 한 문구으로 보고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다음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서로 다른 6가지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미 어린이가 앉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자리는 전부 다 구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른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6가지예요. 두 번째 어른은요. 5가지예요. 세 번째는 4가지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팩토리가 120가지고요. 여기도 65, 30, 3, 42, 120가지네. 뭐야 이거 숫자가 14400.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에서 어른과 어린 사이에 있는 어린이 숫자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1번에서 일단은 어른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예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른이 있으면은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른과 어른 사이에 있는 이 사람 숫자가 달라야 돼. 이것도 안 되고. 또 있습니까?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이렇게 해서 어른과 어른 사이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뭡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른이 앉으면 어린이 1명, 어른이 앉으면 어린이 2명, 어른이 앉으면 어린이 하나, 둘, 3명.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숫자가 1, 2, 3인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웃하지 않은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이 틀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른과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1명일지 2명일지 3명일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구할까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어른을 기준으로 원순을 돌려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른 배열한 방법은 3-1 팩토리얼이야. 자, 어른이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다가 1명, 2명, 3명 넣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냥 어른을 고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른, 두 번째 어른, 세 번째 어른. 딱 그냥 적당히 돌려가지고. 예, 고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서. 여기 이제 여기에 어린이를 1명 넣을 건지 2명 넣을 건지 3명 넣을 것인지 갖다가 1명, 2명, 3명 해도 되고 뭐 1명, 2명, 3명 해도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구별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미 원순열 처리는 이미 했고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야. 그래서 1명, 2명, 3명 갖다 이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 세 명, 두 명. 두 명, 한 명, 세 명. 두 명, 세 명,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다가 어린이를 끼워 넣는 거야. 곱하기 6 팩토리얼. 네,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요. 1번 답을 구한 다음에 여사건으로 구해도 돼요. 아까처럼 한 명, 둘둘, 한 명, 둘둘, 한 명, 둘둘을 빼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세 명 이걸 빼도 상관없고. 이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구해보는 값은 2 곱하기 3 팩토리얼 12 곱하기 6 팩토리얼 720이거든요. 이 값은 72 곱하기 12 할까요? 72 곱하기 11 해야 되겠는데 2는 4, 7이 14, 72, 8640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2번은 조금 고민할 만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 2-10번 입체도형을 원순열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과정상 입체도형의 원순열은 잘 나오지 않는데 잠깐 쌤이 하나를 알려줄게.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어요.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에다가 육색을 칠하고 싶어. 그럼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정육면체에 육색을 칠한다는 것은 뭐 색깔을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 6번 색깔 또는 정육면체에다가 주사위를 만드는데 1부터 6까지 이렇게 눈금을 매기는 거야.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주사위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이게 뭔가 대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순열과 관계가 있는데 입체도형 원순열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은 이게 정육면체니까 어디에다가 1번 숫자를 갖다가 칠하든지 간에 적당히 정육면체를 돌리면은 하늘을 보게 만들 수 있죠. 1번 숫자가 하늘을 보게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고정시키는 고정. 무조건 하나의 숫자, 1번 숫자는 고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2, 3, 4, 5, 6이라는 눈금을 5개의 면에다가 채우시면 되는데 2를 고정하면은 2를 마주고 있는 이 바닥면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다른 옆에 있는 면하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방법이 5가지예요. 5가지. 이제 문자가 4개 남았습니다. 그 4개를 옆에다가 치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해버리면 틀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위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다 이렇게 4개의 문자를 이렇게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여기다가 A, B, C, D의 문자를 하나, 여기다가 A, B, C, D를 하나, 어차피 회전해서 같으면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4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육면체 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나누기 4를 합니까? 이거 90도를 돌리면은 완전히 겹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A, B, C, D. 그래서 또 여기 A, B, C, D. 또는 A, B, C, D. 또는 A, B, C, D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4번 나옵니다. 겹치는 부분이 4번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서 계산해야지만이 답이 되겠고요. 따라서 5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10번 문제가. 자,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야? 밑면과 윗면이 모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쪽이 길쭉합니다.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방금 했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문제가 아니야. 위아래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요 위쪽하고 아래쪽은 구별됩니다. 다만 마주보고 있는 두 개는 구별이 안 되죠. 마주보고 있는 두 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을 구하십시오. 네. 어떤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단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가정이 필요해요. 문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직사각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요. 이거랑 이게 서로 대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사각형 맞고 직사각형 맞고 얘가 사다리꼴인 건 맞는데 할 건데 문제가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얘랑 얘가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직사각형이더라도 얘가 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옆면이 모두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 길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얘가 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성이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합동인. 이거는 합동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색깔을 6개를 칠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윗면 구별되죠? 자, 윗면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마주보고 있는 아랫면 몇 가지? 5가지. 왜?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옆면을 칠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는 원순열 문제였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180도를 그대로 회전시켰을 때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1, 2, 3, 4 숫자가 있는 게 1, 2, 3, 4가 있으면 똑같지 않아. 하지만 이가 1, 2, 3, 4가 되면 180도 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2번 겹쳐짐으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 정답은요. 6, 5, 30에다가 4팩토를 나누기 2 하니까 12가 되고요. 구하면은 362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편 2-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실력편 2-11번부터 풀 텐데, 실력편 문제라고 해서요, 뭐 우리가 앞에 했던 함수나 이런 방정식, 부등식 문제처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개념,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거나 한 방에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여사건을 이용하거나 직접 세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순열 부분 실력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